영상 편집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편집 실력이 중요할까요? 영업력이 더 중요할까요?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편집자들이 답을 잘 못합니다. 영상 편집자들이 뭐 편집만 잘한다고 해서 사실 고수익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영업만 잘한다고 해서도 고수익을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두 개 다 균형이 어쨌든 맞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을 해보면 편집자들은 예술가는 아니잖아요. 편집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영상 편집이라는 걸 생계로 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편집 실력도 실력이지만 영업이 어쩌면 편집 실력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부업이든 본업이든 편집자가 되기 위해선 일단 시작 기반이 돼야 되는 건 영상 편집 실력인 게 맞습니다. 당연히 편집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영상 편집자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중요한 건 영업력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말을 해야 이 사람이 편집자구나, 영상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겠죠. 편집자로 시작을 하려면 편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선 영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짜 프로로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는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어도 사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영업을 잘 하지 못하면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알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굳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서서 알려고 하시지도 않을 거고, 굳이 와서 물어보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어필하는 건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트리를 만들면서 영상을 찍는지 궁금하실 텐데, 사실 둘 다 한 번에 해치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할 시간이 없어요. 더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편집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나를 어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반대로 영업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편집 실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 처음 미팅 때는 그 말에 속아서 계약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해보고 났는데 이 사람의 작업물이 구리면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처음 몇 번은 감언이설에 속아서 작업을 같이 했더라도 당연히 편집자가 편집을 못하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편집 실력도 저는 영상 편집자에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영상 퀄리티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물에 신경 쓰지 않는 걸 진짜 극혐합니다. 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싫더라고요. 자기 본업에 본질에 집중하지도 않고 영업만 입만 털어서 그렇게 작업물 따오고, 유튜브 업계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단가를 더 낮춰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실 시장이 망가진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편집자의 본질은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좋은 영상을 편집해서 세상에 내놓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영상 편집자에게 편집 실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당연히 좋겠죠. 제가 이 트리를 지금 만들고 꾸미고 있는데, 트리를 꾸밀 때 예쁘면 예쁘게 꾸밀수록 좋겠죠. 하지만 여기는 파티룸이고, 파티룸에 맞는 퀄리티의 트리를 꾸미면 됩니다. 뭐 여기가 백화점도 아니고 엄청난 퀄리티의 트리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편집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통할 수 있는 정도의 편집 실력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만약에 제가 이 트리 하나를 꾸미는데 여기에 일주일의 시간을 투여한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뭐 트리 전체를 엄청나게 예쁘게 오너먼트도 하고 뭐 전구도 두르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영상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편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채널들은 어떤 영상인가요? 굳이 분류해보자면 사람이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나와서 서로 인터뷰를 하면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인터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지식 채널이나 브이로그 채널에 편집자로 들어갈 게 아니라면 이런 인터뷰 영상을 깔끔하게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편집자들이 일할 수 있는 채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채널들은 대부분 이런 인터뷰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컷 편집의 자연스러움입니다.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만드는데 컷과 컷 사이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정보를 왜곡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영상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핵심이 정보 전달인데 정보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영상입니다. 컷 편집은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지만 컷과 컷, 말과 말의 순서를 바꿔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컷 편집은 사실 지능과 우리의 책 읽기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컷 편집은 단순 영상 기술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혹시나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 한 대, 핸드폰 한 대 두고 찍는 촬영 같은 경우엔 앵글을 확대도 했다가 축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앵글을 보여줘야 영상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 편집에서는 이 정도만 고려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편집자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간단한 작업들은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단계에서 머물러서 성장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업의 방식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뭐 효과적인 영업 방법이라거나 영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사실 그건 저도 아직도 찾아가고 있고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업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한번 특화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영업 방법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플랫폼들에 내 프로필을 등록시켜 놓고 클라이언트가 나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 편집몬의 프로필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크몽이나 숨고 등 요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들에 내 프로필을 올려놓고 클라이언트의 연락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업 방식은 일방향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웬만한 작업물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클라이언트의 연락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내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미리 연락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연락을 먼저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집몬은 양방향 커뮤니티입니다. 내 프로필을 올려둘 수도 있고요. 올라온 공고들에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구인 공고들의 이메일을 넣을 때 우리는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타겟팅이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인터뷰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식 채널 형태의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브이로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 채널에 구인 공고 올라왔는데 뭐 이런 인터뷰 영상이나 지식 채널 영상 포트폴리오를 보내봤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둔 포트폴리오를 그냥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메일을 보내기보단 그 구인을 한 사람의 핏에 맞춰서 보내시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꼭 이런 구인 공고가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에게 그냥 이메일을 보내거나 DM을 보내는 역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따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해본 적도 있고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회의가 안 맞아서 진행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처럼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제 유튜브가 뭐 그런 포트폴리오를 올려놓는 채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영상 편집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드리다 보니까 뭐 가끔씩 작업 제안이 올 때도 있고 강의 제안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내 작업물을 쌓아두고 아니면 그런 영상 편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 사람이 편집자인 걸 알고 미리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뭐 굳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지 않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금 더 쉽게 작업으로 연결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영업이라고 하는 건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오프라인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브로셔 형식이나 뭐 명함으로 제작을 해서 오프라인 매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저도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초보자들이 그 방식을 선택하기에는 참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하다가 이 업계로 넘어오신 분들이나 인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편한 건 지인 추천인 것 같습니다.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소개시켜주고 또 그렇게 업무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거겠죠. 지인 추천이 좋기는 한데 단점은 페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그런 나라장터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과 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는 뭐 공공기관과 일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 방법은 잘 몰라서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시거나 그런 정부 지원 사업에 관련된 것도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프리랜서 편집자에게
편집 실력과 영업력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둘 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둘 다 신경 써야 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편집 실력을 얼마나 키워야 하는지, 또 영업의 방법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영상 편집으로 프리랜서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